주어를 서술로 하는 수어에 크게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와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이런 단어들을 총괄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be 계열의 상사. 이 상사에는 당연히 진행형의 be, 수동태의 be, 완료 시제의 have, 이 앞부분 be와 have도 다 be 계열의 상사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주어 다음에 오는 수어를 동사라고 뭉뚱거려서 말하는 건 틀렸다. 반만 맞다 이런. 왜냐면 일반 동사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동사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실제로 영어에서 수어를 나타내는 verb의 정의에서도 verb is describing a state or action of the subject. 그러니까 주체의 액션, 동작이나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verb, 수어를 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은 한자어상으로 어감상으로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그 동사의 기능이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동상사로 분류하자.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주체는 동사, 보어를 갖는 주체는 상사, 그래서 동상사 이렇게 표현을 해 놔야 주어 다음에 오는 수어의 기능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동상사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말이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준동사 이럴 때에 그것도 준동상사 이러기도 뭐하고 제가 준동사도 변신된 동사다 이렇게 하기도 뭐해서 변신 동상사라 하자니 그것도 번거로워서 그러면 영어 문장 내에서 뭔가 근본 뿌리 같은 역할을 하니 본사라고 차라리 하자. verb는 본체를 이루는 말. 그래서 주인공과 목적어나 보어 사이에서 정말 척추 같은 몸통 같은 본체에 해당한다 해서 본사라 칭한다. 그래서 동상사는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본사로.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우리 번역서로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기본 편집은 다 마치고 도정 독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삼 느낀 게 책을 처음 읽을 때 초독으로 읽을 때의 느낌과 재독을 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의 진정한 맛은 재독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을 재독하면서 혹시 어떤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 나름으로 영어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나름으로 국리를 계속 해왔고 골똘히 연구하는 가운데 또 쓰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텐데요. 책도 쓰고 나름의 원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저희 콘텐츠에 대해 설명글에 보시면 제가 좀 불합리한 문법 용어들, 소위 말해서 일본의 난학자들이 메이지 유신 시대부터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과 함께 서양 원어의 용어들을 한자어로 옮길 때 노력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 훌륭한 성과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는 말, 네이처, 영어의 네이처 개념을 어떻게 동아시아 언어로 옮길까 하다가 자연이라고 붙여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사회라는 개념을 소사이어티를 사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상당히 그러한 용어들은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문법 용어도 그런 식이었죠.
우리 한국이 나름의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여과 없이 일본에서 만든 난학자들이 창조한 한자어들을 그대로 채용한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영어 문법서들을 보면 요즘은 한글 세대지만 한자 세대들이 보기에 야, 이거 그대로 옮긴 거 아니야? 용어조차도 그대로 다 차용을 했다 싶은 그런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부정사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연구가 깊어지다 보니까, 저는 연구라는 말은 좀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 당연히 저도 연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연구는 대학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뭔가 프라이드 있는 단어처럼 그러는 것 같아서 연구라는 단어는 잘 쓰고 싶지 않고, 저도 물론 바로 가능 영어 연구원이라는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위는 아직 박사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박사들을 뭐 제가 대단히 존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박사들이 진짜 박사들이라면, 진짜 수준 높은 박사들이라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라거나 학문의 실용화, 그래서 실생활 아니면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높아야 돼. 이 정도 갖고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박사고 대학 교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곤란합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분야에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정말 내가 교육학 박사야 이렇게 폼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대학 교육과 중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교육자라고 감히 입을 열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의 날마다의 생활은 직장인 이상일까? 대학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상일까? 어쩌면 노벨상 하나 받을 만한 연구 결과 없이 나 뭐 명예교수요, 나 석좌 교수요 이러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들의 연구 성과나 업적이 정말 있느냐, 그냥 대학 다닌 직장인 아니냐, 온 사회가 다 그렇기는 하죠. 국회의원들도 실제로는 그 수시 채용을 한,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일 뿐인데, 그 국회의원이라고 폼재고 다니는 거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치사하게 제가 나도 연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궁리를 해본 거예요. 궁리를 해봤을 때 어차피 보니까 이 생방송, 그 실시간 스트리밍은 밀도 있게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쉬엄쉬엄 이렇게 해나가는 게 라방인 상황이어서 저도 그다지 긴장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방을 그래도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콘텐츠는 사전 녹화를 해서 편집을 잘 해서 정갈하게 이제 맛보시도록, 콘텐츠를 즐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생방송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발명한 원리, 빨록파 밑줄 영어 원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혹시라도 공중파에 출연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이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막 사방에 조명 휘황찬란하게 터지죠. 카메라들 엄청나게 막 돌아가죠. 막 말도 버벅대고 그러면은 또 너무 촌스러워 보일 테고, 그런 엄청난 순간이 도래할 경우에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녹화로 워밍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당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좀 전 얘기로 돌아가서, 영어 문법 용어 아니면 영어라는 언어 속에서 중요한 3대 요소는 주체, 그걸 보통 이제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어, 주체를 서술하는 수어, 그 다음에 이 서술하는 대상으로서의 객체 내지 보어,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의 골격인데요. 이 순서는 우리말과는 달리 우리말은 조사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격을 결정하지만 영어는 위치가 그런 주격 목적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주체가 주어라고 옮긴 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subject니까요. 주체. object는 객체인 거잖아요. 객체이면 이 객체에 해당하는 단어는 객어라고 써야 맞는데 일본에서는 이 object 개념이 특이하게 목적이라는 단어로 들어. 난학자들의 그 결정으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객체, 객어가 맞다. 그래서 주어, 객어. 그래서 저는 목적어 대신에 우리 빨록파 영어 체제에서는 늘 객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어를 서술하는 수어에 크게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와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이런 단어들을 총괄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be 계열의 상사. 이 상사에는 당연히 진행형의 be, 수동태의 be, 완료 시제의 have, 이 앞부분 be와 have도 다 be 계열의 상사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주어 다음에 오는 수어를 동사라고 뭉뚱거려서 말하는 건 틀렸다. 반만 맞다 이런. 왜냐면 일반 동사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동사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실제로 영어에서 수어를 나타내는 verb의 정의에서도 verb is describing a state or action of the subject. 그러니까 주체의 액션, 동작이나 state,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verb, 수어를 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은 한자어상으로 어감상으로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그 동사의 기능이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동상사로 분류하자.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주체는 동사, 보어를 갖는 주체는 상사. 그래서 동상사. 이렇게 표현을 해 놔야 주어 다음에 오는 수어의 기능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동상사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말이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준동사 이럴 때에 그것도 준동상사 이러기도 뭐하고 제가 준동사도 변신된 동사다 이렇게 하기도 뭐해서 변신 동상사라 하자니 그것도 번거로워서 그러면 영어 문장 내에서 뭔가 근본 뿌리 같은 역할을 하니 본사라고 차라리 하자. verb는 본체를 이루는 말. 그래서 주인공과 목적어나 보어 사이에서 정말 척추 같은 몸통 같은 본체에 해당한다 해서 본사라 칭한다. 그래서 동상사는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본사로. 그래서 목적어 대신에 객어, 동사 말고 동상사 아예 축약을 더해서 한 단계 더 진보를 시켜서 본사로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전치사의 경우도 앞에 두는 말,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영어 프리포지션을 역시 난학자들이 고지고대로 옮겨서 전치사라 해놨는데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그걸로 무슨 기능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데 싶어서 저는 이 전치사는 꼭 뒤에 명사를 동반해서 그래서 전치라는 말이 명사에 전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구를 만든다. 그래서 제구사 또 계칭을 했죠. 제가. 그리고 접속사도 절과 절을 접속시킨다는 의미의 접속사인데 결국 그 접속사는 절을 만드는 말, 절을 만들 때 오는 말 그래서 제절사 이렇게 호칭을 해보면 딱 직관적으로 더 와닿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 역시 인피니티브를 난학자들이 고지고대로 옮겨 놓은 거죠. 뭔가 부정에 접두어 부자를 썼고요. 정은
finite의 정자, infinite 그러면 무한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infinitive 그러면 infinite, 무한정적인 그런 의미인데, 정해서 쓰는 말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infinite라는 개념이 fini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finite 개념은 뭔가 정해서 쓰는 거. B도 I 1인칭 앞에서는 M으로 정해서 쓰고, 2인칭에서는 이 B가, 상사 B가 R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해서 쓰자. 이런 게 finite 개념이고요. 정해서 쓴다는 개념. 어감상으로는 정반대예요. infinite은 무한정일 것 같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한정이 안 되는, 뭔가 정해서 쓰지 않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쓰고 달리 정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개념의 infinite이 문법 용어로 굳어진 건데, 뭘 정하고 뭘 안 정하고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to라는 특수 전치사, 그 말로 제구사, 특수 제구사 to 플러스 명사가 하면 그 명사를 동사화 시키는 쪽으로 변형시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동사적인 개념 쪽, 이런 이제 to가 어디 쪽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to를 결합시켜서 그리하는 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o와 동사 원형이 붙으면 infinite이죠. to 플러스 infinite, 안정해진, 정해서 쓰지 않는 이 개념이 결합이 되면 얘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동사에서 기능과 재료와 용도가 변신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합은 그게 명사로 쓸지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미정사로 하자. 아직 미정인데 명사로 쓰면 뭐뭐 하는 쪽은 이렇게 되고, 형용사로 쓰면 뭐뭐 하는 쪽의 뭐, 다음에 부사어적이라면 뭐뭐 하는 쪽에서 뭐뭐 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런 개념이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부정사도 미정사로 저는 이제 용어를 캐칭을 한 것, 그런저런 시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저는 궁리를 해왔다, 이런 얘기.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영어 교육학 아니면 영어학의 박사는 안 됐지만 영어 교육학, 영어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왜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과 영어 습득 수준, 영어 구사 능력은 이 정도일까? 하다못해 이 원서 하나 읽는 방법도 내로랄 만한 무슨 영어 전문가가, 영어 교육학 전문가가 연구해 놓은 방법을 제가 익혀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저 스스로 익혀서 했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 연구해서 영어를 그나마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있게 됐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이따 본문 속에서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을 엄청 불신하는 그런 상황. 주변에 제 친구들도, 동료들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이 겨우 구독자 500명도 안 되고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건 내 콘텐츠의 퍼포먼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변신을 시도해 봐라 그러는데, 연구는 해보겠지만 마케팅 비용 아니면 진주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독자들의 눈, 아니면 그래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유튜브, 구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저의 가치 높은 발명을 노출을 좀 덜 시켜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거나 그런 동료들에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제가 그토록 많이 영어를 좀 편히 잘 제대로 구사하자고 해보니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몇 마디, 쉽게
할 수 있는 영어 구사 능력 습득법,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제가 꾸준히 쉼 없이 연구를 해보니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거죠. 기본은 제가 설명드린 빨록파 영어 원리대로 접근을 하면 기본은 다 갖추었다 할 수 있지만, 고수로 올라가거나 편히 쓰거나 할 수 있자면 본인이 나름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는 영어 술술 끝도 없는 얘기. 번역기 쓴다고요? 그 불편도 말할 수 없으려니와 그게 되느냐. 저는 그런 데에는 회의를 가집니다. 번역기나 통역기가 완벽하다, 100점짜리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했을 때, 그러한 AI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 순간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AI로 충분하고 AI 스스로 인간보다 더 낫게 더 잘하지, 그때 인간이 존재할 필요와 이유와 가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선 저는 통번역기에 의존하면서 영어 공부를 회피하겠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번역기 돌려서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선 노력 없이 뭔가를 얻겠다 하는 건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 빨록파 영어 편집을 하고 나서 교정을 하자고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냥 부랴부랴 이거는 주인 본사, 이거는 종 본사, 이거는 변신 본사, 뭐 이거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막 속도를 내면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많았는데, 재독을 하다 보니까 야, 여기에 이렇게 오묘한 부분이 있었어?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오늘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의 처음은 머릿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 그거를 함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heyday of his activity, 자기의 활동의 전성기에, 이 헤이데이도 못 보던, 이 책에서 처음 본 단어거든요. 뭔가 전성기, 어떤 전성기냐면 자기 활동의 전성기, 영화 배우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 존 디 록펠러가 사업가인가요? 존 디 록펠러 said, 뭐라고 말했냐면 The ability to deal with people, 사람을, 우리말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동사 다음에 객어가 바로 온 거를 우리말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담 없는 게 I love you, 너를 사랑해, 이거는 되지만 Will you marry me, 나를 결혼해 줄래, 이렇게 이런 객어는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deal, 사람을 다루다 했을 때에는 deal people, 이러는 게 차라리 우리말 개념으로는 사람을 다루다, 그래서 deal people 이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게 with가 꼭 있는 거, 딜을 하는데 누구누구와 딜을 하다. 그래서 with people을 우리말 개념으로는 잘 쓰기가 어려운데 딜은 with somebody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게 is as purchaseable a commodity as sugar or coffee, 설탕이나 커피 같은 상품처럼 그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 I'll pay more, 더 많이 나는 지불하겠다, for that ability, 그 능력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Then for any other under the sun,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개념이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바이블의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 같은 게 유래가 된 거죠. 이러한 표현의 유래는 under the sun, 해 아래 어떠한
다른 것을 위해서보다 그 능력, 사람 다루는 능력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록펠러가 말을 했다 그러는데, Wouldn't you suppose that every college in the land would conduct courses to develop the highest priced ability under the sun? 우리가 생각하시냐 이거죠. 인더랜드, 미국 땅 안에 모든 대학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해 아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값어치가 있는 능력, 그걸 개발하는 코스를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대학이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게 안 돼서 자기가 직접 나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If there is just one practical, common sense course of that kind given for adults in even one college in the land. 정말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정반대라는 거 누누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잡이라면 영어는 왼손잡이라는 거 서로 반대로, 주한, 마스터라이드 반대, 다 반대라는 거. 미국 땅에서 한 대학이라도 성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종류의 프랙티컬, 실용이나 커먼센스, 일반 상식 강좌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It has escaped my attention. 내 주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 눈길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Up to the present writing.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기까지 한 나의 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다.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는 정말 온갖 통찰, 온갖 지혜가 가득한 책이 이 책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문고판 정도여서 제 얼굴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볼륨이 풍성한 거 아마존에 다시 시켰거든요. 이것도 충실하게 원고를 잘 반영했지만 이 책이 출간된 게 1931년, 대략 100년. 근데 어쩌면 전 처음에는 이게 일반론적으로, 통상적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겉핥기식의 그런, 소위 말하는 시크릿 계열의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계보가 쭉 있잖아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완전 원조는 예수이시고, 예수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사고방식을 시초로 해서 근래에 와서 나폴레옹 힐, 노만 빈센트 필, 그 시크릿 저자 론다 범, 저도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도 그런 계열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돼, 할 수 있다, can do spirit, can do it, 이런 쪽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듯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론이 길었던 상황에서 이 본문 바로 뒤이어서, 그러면 그 성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싶어하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없길래 자기가 찾고 찾아서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다, 그런 얘기가 이어져 나오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말 피같이 소중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번 생방송에서 계속 다루어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주변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